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권 교체의 가능성도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후보가 또 야권 후보로 나올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상당히 모호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러면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윤석열 잠재 후보가 있죠. 그러면은 다른 후보들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다른 야권 후보들 별로 아직 크게 떠오른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그 현재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 체제보다 만약에 이제 다른 이제 야권 후보 뭐가 이제 집권한다면은 그래도 나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한번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하는 이야기 무슨 뭐 어떤 속칭 좌파 우파가 어떻고 뭐 안보가 어떻고 그런 건 여기서는 다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하는 얘기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먼저 많이 얘기했듯이 연애 부유층입니다. 말하자면은 보통 흔히 부유층이라고 말하는 경제 부유층이 이제 되게 자기가 이제 젊은 사람들 얘기하죠. 이제 뒷담을 좀 많이 벌거나 그런 사람은 되게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정유라 씨 이제 실제 정유라 씨가 어떻든 간에 이제 알려진 정유라 씨는 어쨌든 돈이 많아서 부유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입장을 모른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도 대학 때 이제 그 캠퍼스 커플 이제 20대 초반에 연애에 성공했으니까 20대 초반 그 남성들 초중반 30대까지도 이어질 수 있죠. 그 젊은 남성들의 그 고충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집권 초반기부터 마치 이제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을 이제 다 행복해 주겠다는 그런 의욕을 보이면서 이제 페미니즘 드라이브를 했죠. 마치 백제 의자왕이 삼천궁녀 3천 명의 여성을 그 가정폭력으로부터 구해줘서 보호해 줬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한 이제 옛 지도자의 이야기가 있듯이 대한민국 여성들을 다 보호하고 행복해주게 하겠다는 의욕이 넘쳐서 그러한 것이 이제 오늘날 이번 선거에서 20대 남성의 이제 그 반대 그 전부터 있었지만은 그것이 이제 이렇게 다른 계층까지도 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 호응을 받은 것은 처음이죠. 이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낮은 것은 2, 3년 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와중에서도 전 계층에 퍼지진 않았기 때문에 작년 지방선거 아니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더민당이 승리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제 20대 남성의 고충이 크다 보니까 젊은 층 20대 30대 남성의 고충이 크다 보니까 그들의 어머니 계층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연령층에서는 여성분들의 그 야당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여튼 문재인 정권에서는 다른 뭐 이제 사회혁명 이런 걸 떠나서 이제 하여튼 다른 경제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말들 많이 하니까 똑똑한 분들이 더 얘기할 게 없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하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 거 여성을 대하는 남성의 태도를 뜯어 고치려고 그야말로 자세를 혁명시키려고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의욕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몰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제 여성을 이제 남성의 쾌락도구화하는 뭐 과장시켜가지고 이제 과장해서 그런 것을 근절시키려고 이제 많은 이제 제도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화장실마다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그러니까
모든 여성에 대한 매너 그런 거를 아주 격상시키고, 물론 이제 아주 신사적인 남성들은 뭐 굳이 법으로 그렇게 안 해도 신사들은 이제 고상한 그 여성에 대한 매너를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진보 이념인데, 진보의 기준은 이렇게 그렇게 높습니다. 그렇게 높다 하더라도 남자들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닌데, 그 남자의 심리는 이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높은 기준으로, 사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웬만하게 어긋난 거, 잘못한 건 다 성추행, 성희롱으로 이제 고소고발하고 엄한 처벌을 하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미투 그걸로써 엄청난 이제 파문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게 애초에는 이제 그 모든 여성들을 다 자기 편을 해가지고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여성에 대한 매너가 이제 진보적이지 못하니까 많이 걸려들 거라 예상하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예술인들 포함해서 이제 진보 인사들이 이제 많이 걸려들었죠. 오히려 이쪽에 있는 여성들이,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이제 성폭력, 성추행으로 이제 생각하고 이제 고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진보 문화 인사에 이어서 진보 정치권 인사, 심지어는 여권 집권층 핵심보다도 더 진보적인 박원순 시장까지도 결국 모든 이제 모든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진보 인사들이 타작마당에 걸려들어서 이제 이렇게 제거됐습니다. 그런데 지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그 여권이 부메랑,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당했으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피해를 당했으니 뭐 그거에 더 할 말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20대 연령층 이런 이 양반들은 이제 권력층하고도 상관이 없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고스란히 지금 이제 현 정권의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라는 죄로 그야말로 마치 진짜 지금 진보 정권이 있은 후로는, 옛날 김대중 정권 때도 그랬듯이 마치 남성들이 수천 년 뭐 기득권을, 여성을 탄압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복하고 이제 가품을 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이 뒤바뀐 듯이 이제 몰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과거 같으면은 어떤 사소한 변태적인 이제 취향으로 이루었던 이제 사이버 성폭력, 이런 그런 성취향 이런 것들을 전부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해서 엄한 처벌을 하고, 결국은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 미성년자가 있다, 대상으로 됐다고 해서 미성년자를 내세워 가지고 그 사람 한 죽이지도 않은 젊은이들을 40년 징역, 32년 징역, 최근에 엄청난, 이게 다 이제 그 정권의 이제 영향을 받은 판사들이, 판사들 상당수는 또 현 정권의 이제 우호적이니까 그런 이제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과거에도 이제 그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이제 그 민족일보 사장, 이런 이제 그 사상범들을 판사들이, 당시 정권의 영향인데 판사들이 사형 선고를 했죠. 사람 한 사람 죽이지 않은 젊은이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했듯이 지금 이 시대도 그냥 그 추구 이념과, 정권의 추구 이념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에 관한 이런 그 엄한 처벌은 사실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에는 다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공에서는 뭐 말로는 보도에는 뭐 12,000명의 여성을 농락한 플레이보이라 형제라고 옛날에 이제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이건 당연히 과장이겠죠. 근데 단지 여성을 이제 여러 사귄 플레이보이라고 해가지고 사형을 시킨 중공 정권에서도 그랬죠. 지금 이 사람들 42년, 30년 징역이 뭡니까? 웬만한 살인들 다 20년이고 사형을 지금 시키지 않는, 살인죄가 워낙 가벼운 상황인데 당연히 옛날 기준이면 사형 선고
선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단지 성 관련 이런 것을.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의 사회에서 성 관련 이제 풍기문란을 사형으로 엄히 다스렸던 그와 똑같은 차원의 그러한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김대중 정권에는 그 법률적인 혁명이 있었죠. 무조건 그 남녀 분쟁이 있으면 여성 위주로 무조건 하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가 전화 한 통만 하면 모조리 구속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이제 진보 정권이 지속돼 있기도 것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뭐 세상이 바뀐 듯이 뭐 페미니즘 광풍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재인군은 다시 이제 새로이 드러난 진보 정권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애 부유층이었기 때문에 남자의 고충을 모르는 그런 이제 아주 강력한 이제 그 정권, 마치 연애 부유층이 집권했을 경우, 가난한 사람의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집권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정정당당히 돈을 벌라, 부모에게 상속받든 어떻게든 벌어라, 이런 걸로 해다가 이제 사소한 일에 어떤 아주 작은 좀도둑이라든지 그런 거에서도 엄한 처벌을 내리고, 실제로 그 17세인가 그래 서양에서 이제 좀도둑 장발장에서도 그러듯이 그런 거에 대해서 십몇 년의 징역을 살리고 그랬었죠. 그래서 뭐 애초에 윤석열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차이를 얘기하려는데 이제 이쪽 얘기만 너무 길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차이가 바로 윤 대통령은 차이는 이건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 아시다시피 결혼을 이제 상당히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대 30대를 거의 싱글로 보냈으니까 혹시라도 기대하는 게 이제 20, 30대 젊은 남성들의 고충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집권하면은 적어도 이런 그 페미니즘 드라이브, 젊은 남성들의 그 고충을 이제 이해 못하는 그러한 이제 그거는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한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남성을 하는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그러면 성추행 뭐 그냥 뭐 그 사이버 뭐 다 용서하란 말이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남성들인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제 혼자서도 이제 생활만 보장이 되면 별 상관이 없지만 남성들은 여성을 자꾸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남성들한테 무엇을 원하냐면 활동력을 원하게 됩니다. 그럼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활동력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세상은 공평하기 때문에, 특히 20대 여성들이 이 강한 여성적 매력으로 인간적 가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위를 갖듯이 20대 남성은 강한 신체적 활동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군대 나라에서 2, 3년 이제 징발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무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왜 보상이 안 됩니까? 이것이 평등화되면 어느 정도 남성에 대해서 엄격한 그걸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그런 이제 그걸 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남성들한테 그렇게 정정당당한 성욕 해소 그것만을 하도록 유도해도 여성들이 남성들의 활동력과 생활력 그런 것이 아쉬워가지고 여성들이 저절로 남성에게 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남성들의 활동력을 상당히 국가가 징발하고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그 집권층이 계속해서 이제 혜택을 주죠.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더라도 먹고 살기에 편리한, 심지어 이제 여성들이 한해서 어떤 주택 주거 활동에 독신 주거 활동에 편의까지 제공하고 남자가 아니라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죠.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여성을 원할 수밖에 없는 남성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적어도 그 고충들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강점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네, 만약 정권을 잡는다면은 적어도 문재인 정권보다는. 그리고 여기서는 딱 두 가지를 들고자 합니다.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이런 이제 여태까지 길게 설명한 이제 여성 일변도의 정책은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이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보단 나을 거다. 윤석열 정권이.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한 대통령도 아니고 두 대통령을, 그러니까 그 뭐 그냥 뭐 아무리 국민 뭐 30% 정도의 국민이 상대 진영이라고 해서 증오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억지 그냥 죄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수십 년의 징역을 집어넣고 이것에 대해서 정부의 입김이 아니고 순전히 판사들의 그거라시라면은 당연히 사면을 했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놔두고 있다는 것은 정권의 뜻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정치 보복 정말 이제 보기에 역겹고 한때 국민이 그래도 이제 지지하고 존경한 인사들을 그렇게 해놓는다는 거 정말로 보기 안 좋고 국제적인 망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글쎄 윤석열 정권이라면은 누가 뭐라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면은 지위를 얻지 못했을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생긴다면은 적어도 이 윤석열 씨가 아주 진짜 인간 이하의 그러니까 비열한 인간성을 갖지 않는다면은 상대적으로 야권을 내서 집권을 했다 하더라도 문재인 당시 훗날 전 대통령을 그러니까 어떤 되지도 않는 죄를 씌워가지고 감옥에 넣거나 그렇지는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무슨 미투라든지 뭐 그냥 과거 뭐 선거운동 때 뭐 억지로 껴안아서 성추행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여성들이 훗날에 고소를 해서 그렇다면야 그땐 어쩔 수 없죠. 그건 객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여성이 뭐 한마디만 하면 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게 지금 세상이니까 그게 된다면야 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그냥 뭐 아니 뭐 대통령 되기 전에도 광산 고향에 마당 있는 전원주택을 소유했고 대통령 연금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분이 무슨 몇 천만 원 뭐 뇌물을 먹었다고 그렇게 감옥에 보내고 그런 억지스러운 죄로 이제 감옥에 보내서 국민을 역겹게 하는 그런 거는 하지 않으리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이쪽 진영이든 저쪽 진영이든 참 모호하게 참 찜찜하게도 생각하는 이제 윤석열 이제 차기 후보 잠재적 후보이지만 적어도 문 대통령보다는 나을 수 있는 점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이것을 여기서 말씀해 놓는 것입니다.